안녕하세요. 오라클 교과서 저자 이태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SQ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순서는 SQL의 개요, 그 다음에 구성, 실행 과정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설명의 순서는 SQL이란 무엇인가, SQL이 하는 역할, 그리고 SQL의 수행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은 무엇인가? SQL은 1974년 IBM의 연구소에서 발표된 CQL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비절차적인 언어, 대화식 질의어 사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특수한 언어로 내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리고 각각의 넷코드가 아닌 넷코드 집합 단위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을 기초로 한 데이터의 언어로서 이해하기 쉬운 게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QL의 역할입니다. SQL이 주로 하는 내용은 스키마 객체 생성, 변경, 제거 등을 담당하는 create, alter, drop의 언어군과 그다음에 데이터의 조회, 입력, 수정, 삭제를 담당하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를 관장하는 언어군, 그 다음에 트랜잭션, 세션 등을 관리하는 commit, rollback, connect, disconnect 등의 언어군, 그리고 권한을 담당하는 grant, revoke 같은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SQL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의 수행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오라클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든지 아니면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안에 SQL을 집어넣고 프로그램에서 호출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DBMS에 요청을 하게 되면 DBMS에서는 파서가 SQL 문장을 분석하고 옵티마이저에서는 거기에 맞는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노소스 제너레이터에서 노소스 수행 코드를 만들면서 SQL 엔진은 그렇게 만들어진 SQL을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오고 그러한 필요한 내용들이 결과로서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응답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SQL의 구성입니다. SQL의 구성은 역할에 따라 데이터 선언을 담당하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을 담당하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권한을 담당하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그 외의 기타의 구성 요소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인 DDL입니다. 이 DDL은 주로 스키마 오브젝트의 구조를 정의하거나 변경을 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쪽 관계에 대해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create는 생성, drop은 삭제, alter는 변경에 사용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용법은 각각의 스키마 오브젝트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create, drop, alter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ML입니다. DML은 데이터의 삽입, 삭제, 검색, 수정을 처리를 담당하는 언어로서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언어입니다. 인서트는 데이터의 입력, 델리트는 삭제, 업데이트는 수정, 셀렉트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한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인 DCL입니다. 최근의 추세에서는 이 DCL을 기타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는 경향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DCL을 독자적인 권한으로 독자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주로 해당 객체에 대해서 사용자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제어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grant는 데이터 객체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revoke는 이미 부여된 객체의 권한을 취소하는 명령입니다. 다음은 기타의 구성 요소입니다. DDL, DML, DCL 이외의 모든 요소들을 기타의 구성 요소로 표시하며 주로 트랜잭션 제어, 데이터베이스 접속, 그 다음에 주소과 같은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미 저희가 CONN 그리고 DISC, 즉 커넥션과 디스커넥션에 대해서는 이미 SQL 플러스를 이용하여 접속 때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이 commit, rollback, 그리고 제약 조건의 선언은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 이외에 기타의 구성 요소들이 실제 화면에 많이 사용하게 될 때마다 간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하시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 SQL이 어떤 식으로 실행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순서는 SQL문 실행 과정, 그 다음에 SQL문 실행 분석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실행 과정입니다. 맨 처음 SQL이 요청을 하게 되면 DBMS에서는 파서가 그 SQL이 정상적인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이렇게 검증된 내용이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최적화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된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그 DB에서 인식할 수 있는 소스로서 판단이 되고, 그러한 소스를 엔진이 실행함으로써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SQL이 시작이 되면 실제적으로 문법, 실제 권한, 그 SQL의 의미 등을 검사를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한 내용이 동일한 SQL로 존재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메모리 캐시 등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서 단계, 즉 해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SQL이 만일 존재한다 라고 하면, 존재하면 굳이 하드 파스를 탈 필요가 없이 소프트 파스라고 얘기하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의 그 파라미터나 아니면 결과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미 생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종료를 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고, 실제 이러한 공유 풀에서 존재하지 않고 했었을 때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하드 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드 파스에서는 좀 더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 그러한 동일한 내용이 없다면 그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검색을 하고, 그러한 내용 자체가 프리정크에 이미 있는지, 프리정크가 만일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엔 LRU 리스트라고 해서 최근에서 이미 사용됐었던 리스트 중에 가장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도 없다면 이제 쉐어드 메모리에다가 추가로 할당을 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제 물론 그때 이제 메모리 자체까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이 되실 거고, 그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가 발생이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뭐 코스트로 얼마가 비용을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룰 베이스에 의해서 뭐 그러니까 실행이 될 수 있을지, 그러한 어떤 실행 단계들을 계획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최적화 단계가 이러한 내용을 담당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당연하게 이제 행소스 생성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생성된 SQL 문장이 실행이 되면서 실제 데이터가 리턴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한 단계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QL 실행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SQL을 실행을 하면 결과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부에서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사용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오라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SQL을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들에 대해서, 테이블에 대해서 어떠한 컬럼들을 나열을 하고 그러한 조건들을 지정하여 집합이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해서 선언을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세부적인 계획은 옵티마이저가 어떤 식으로 실제 셀렉트 문 자체를 어떤 테이블 먼저 어떤 식으로 읽어서 해당 내용을 조인하고 어떤 식으로 루핑을 돌려서 해당 결과물을 줄 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드에서 explain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보던가, 아니면 실제는 dbms explain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정확한 실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내용을 태기 위해서는 실행 테이블이 필요한데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explain for 해가지고 실행시키려는 명령문을 집어넣고 실제 dbms explain.display라는 것을 테이블화 시킨 부분을 보게 되면 해당 내용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각의 로우 제너레이션이 된 내용에다가 어떠한 필터로 값을 뭘 집어넣을 건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실행 계획으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모든 내용은 오직 트레이스 분석을 통해서만 실행 계획을 판단할 수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토드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고 해당 SQL 문장을 등록을 하셔서 원래 실행을 하시게 되면 결과 값들만 눈에 보이시게 됩니다. 옵티마이저가 실제 어떻게 동작을 시켰는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플랜을 실행을 해봐야 하며, 이러한 플랜은 요 버튼 explain 플랜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 요걸 눌러셔서 현재 플랜이 어떤 식으로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각각의 순서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게 수행이 끝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확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테이블은 emp 언더바 name 언더바 ix라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employees 테이블을 테이블 access by index row wide, 즉 row wide를 이용한 인덱스를 통해서 바로 접근을 하며, 그러한 내용은 다시 dptid 언더바 pk, 즉 유니크 스캔입니다. 그러니까 pk를 이용한 접속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서로 루핑을 돌려서 값을 가지고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접촉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내용들로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드를 이용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는 플랜이라고 하는 explain plan 4라고 하는 명령을 같이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플랜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아까와 다르게 플랜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그리드의 결과값으로 해서 해당 플랜과 사용됐었던 그러한 필터 값들 자체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플랜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실제 SQL을 튜닝하고 이러한 튜닝을 전담으로 하는 튜너라는 직업군도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내용을 파악을 하실 때 이제 좀 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라클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